자, 일단은 요렇게 일단은 제가 요거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 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은 저는 지금 일단은 보는 뷰가 승피 숏이고요. 그리고는 나스닥 롱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니 뭐 숏 잡고 있다며, 니 롱 잡고 있다며, 야 이 숏 충아 롱 충아 니는 왜 매일매일 바뀌냐 그러는데, 저는 승피 얘기할 때는 숏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는 나스닥 얘기할 때는 롱 얘기를 합니다. 지금 코스닥도 롱이냐? 코스닥은 롱숏이 없어. 코스닥은 솔직히 말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지금 고점인데 단기로는 롱일지 숏일지는 저 누구냐? 에코프로가 지금 방향성 제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은 그 보는 게 아니고 코스피 기준에서는 S&P 500이랑 좀 더 비슷하겠죠. 코스피 기준에서는. 왜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친구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부정적인 섹터는 이쪽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 리츠 자산 쪽 지금 안 좋죠. 리츠가 섹터가 크진 않지만 얘네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긴 어려워요. 그리고는 에너지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긴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단기 반등은 어려울 겁니다. 뭐 때문에? 경기 침체 걱정 때문에. 그리고는 산업 쪽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는 요 소위 말하는 그 방위 쪽 이쪽도 안 좋을 겁니다. 왜? 전쟁이 아주 격화되기는 어렵고 지금은 전쟁의 엑싯을 생각을 하는 단계지 전쟁의 확전을 생각할 단계는 아니거든. 그럼 솔직히 저 레이시온이나 아니면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생산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실적이 확 늘어나진 않아. 그럼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요 동네가 많이 올라갈 거냐 그러면 많이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발목을 잡을 거고요.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얘네들이 규제를 더 많이 때려 맞을 겁니다. 금융 쪽. 그러니까 발목을 잡는 거지. 그렇다고 소위 말하는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필수 소비재가 겁나게 뛰어오를 거냐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 자체를 보시면은 위가 상당히 제한돼 있어. 왜? S&P 500이라고 하면 기술주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에 어떻게 보면 소비를 반영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얘는 경기 침체에는 쥐약이에요. 경기 침체는 쥐약이야. 그럼 이런 부분에서 경기 침체에서 투자를 줄인다, 소비를 줄인다. 그러면은 실적이 줄어든다. 그럼 S&P 500이 4200, 4500, 4800 가냐? 그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시면은 뭐가 중요하냐? 뭐가 어떻게 보면은 좀 핵심이 되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가 실적이 언제 돌아서냐?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경기 침체가 언제 끝나고 언제 바닥 찍고 언제 돌릴 거냐? 라는 부분에서 S&P 500의 방향성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상단은 막혀 있고요. 상단은 제한돼 있고 그리고는 하단은 열려 있지. 이제 박살은 열려 있지. 이런 것 때문에 승피는 숏을 어떻게 보면은 베이스로 보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왜 롱이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가가지고 존버를 탈 수 있는 친구들 걔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메타는 빼고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하다못해 테슬라 아마존 이런 애들은 사람들이 존버를 탈 만큼 매력적인 기업이고 매력적인 성장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 관점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박살이 날 거냐? 경기 침체면은 아니 부채 위기가 파산 위기가 얘들은 파산 절대 안 나.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캐시플로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나스닥과 S&P 500의 차별화는 더 심해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나스닥에는 지금 포함되지 않는 친구가 누구냐? 여기는 금융 포함이 안 됩니다. 에너지 포함 안 됩니다. 리츠 포함 안 됩니다. 필수 소비재도 별로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는 애들이 나스닥에는 없어. 나스닥 100에는. 승피는 시장의 발목 잡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갈만하면 밀리고 이럴 수 있는데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그러면 쏘는 이유가 이거죠. 금리 인하 해가지고 돈값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나스닥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가격 전가 능력이 출중한 상태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적이 떨어진다. 그래서 주가가 안 가는 발목 잡는 기업들은 쏙 빠져 있어. 그러니까 돈 잘 버는 대형 기술주는 상승하겠죠. 샤크는 돈 잘 버는 대형 기술주의 비중이 테슬라 말고는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샤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ARKK에 대한 숏은 포지션을 좋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S&P 500은 뭐 숏이라기보다는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왜냐면은 기술주들은 위로 끌어주는데 경기 침체한 애들은 밑으로 땡기니까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매매고요. 이 박스권에서 저는 숏을 때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상단 제한이잖아. 이게 확실하잖아. 상단 제한이라는 게. 근데 박살은 솔직히 정말 큰 금융위기 오잖아요. 반대 매매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나스닥이 더 박살납니다. 왜? 여긴 레버리지가 많아. 나스닥에는 그 레버리지 투자가 훨씬 높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인 신용 풀매수가 애플, 테슬라 저런 데 훨씬 많지. 누가 JP모건의 그 신용 풀매수를 때리겠냐? 누가 엑소모빌의 신용 풀매수를 때리겠어? 개박살이 난다 그러면은 그 나스닥 그 강칠천님의 7천썰도 그것도 틀린 소리가 아닌 게 지금 소위 말해서 레버리지가 안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스닥롱인 거야. 레버리지가 터질 만큼 뭔가 이제 시스템 리스크가 나오고 반대 매매가 터진다 그러면은 개폭락이 온다 그러면 나스닥이 더 크게 박살나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완전히 개박살을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스닥 숏이 더 수익률은 좋겠지. 근데 개박살이 없다라고 하면은 승피는 요거니까 오를 때마다 오한마 들면서 해칭하는 거지. 왜? 숏 보고 있다가 개박살 나면은 어이구 잘 먹었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나스닥은 이 와중에도 개박살 나면 이럴 거니까 이럴 거니까 롱을 짧게 보고 들어가는 거지. 제가 이제 밖에서 혹은 제가 방송에서도 그 아침 시황에서도 빅쇼트를 염두에 둔 단기 롱이다. 요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보고 있는 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오늘처럼 이렇게 투심 돌아버리니까 쭉쭉쭉쭉쭉 올라가잖아. 금융주 올라가니까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 그럼 금융주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빅쇼트는 없다? 그럼 롱이지. 근데 문제는 이게 뭐 금융이 됐든 보험이 됐든 펀드가 됐든 뭔가 터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빅쇼트 쫙 밀리면서 터지면은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개박살이 나면서 오히려 단기롱이라고 봤던 거는 레버리지 개박살이 나는 거죠.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나 아니면은 다른 은행권이나 아니면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박살은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중이에요. 박살이 없다라고 외치는 이유는 반대매매 이슈 레버리지가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 이 상황에서도 고금리 유지한 다음에 고금리는 실적이 악화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 실적 악화는 특히 어디? 에너지, 리츠, 필수 소비재, 산업재 이런 애들. 누구? 제조업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죠. 내구재 소비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지. 근데 반대로 나스닥 애들은 꾸준하게 돈을 버는 상황에서 메타가 또 발표했습니다. 뭐 추가 감원. 얘들은 비용을 떨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돈을 더 번다는 게 아니야. 나스닥에 있는 애들은 돈을 더 번다가 아니고 버는 돈이 일정하고 버는 돈이 조금 줄어도 비용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애들이 나스닥에 포진돼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제조업이나 이렇게 뭐 내구재를 판매한다든지 소비재를 판매하는 애들은 공장을 돌려야 되는 거잖아. 얘들은 사람을 줄였다 뽑았다 이걸 막 이렇게 자유롭게 못한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부분에서 발목을 좀 많이 잡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제조업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조업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S&P 500이랑 같이 가는 방향성이 맞아. 나스닥이 올라가도 우리나라는 밀리는 게 맞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나스닥은 뭐 TQ가 됐든 QQQ가 됐든 단기 방향성 아니면은 뭐 대형 빅테크 종목들도 단기 방향성, 단기 스윙 혹은 물류도 간다라는 마인드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관점에서 큰 방향성은 박스권이다. 못 간답니다. 나스닥만 간다라는 거예요. 못 간다라는 부분. 이 못 간다라는 이 베이스에서 만약에 이게 안 막아지면은 빅쇼트 오는 거지. 위는 닫혀 있는데 밑은 열려 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바라보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뷰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뭐 제가 시장을 잘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시장에서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발 현금으로만 투자하시라. 레버리지는 박살났을 때 쓰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FOMC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FOMC는 뭐 들어봐야 알겠지만 FOMC는 결국 금리를 올릴 겁니다. 이번 3월에도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을 이야기할 거고요. 지금 또 주가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오히려 나스닥도 나스닥인데 지금 S&P가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보다. 금융주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금융주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혹은 금융주의 펀더멘탈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파월 의장이 또 금리를 안 올리는 게 더 악재입니다.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저렴한 기업들이 워낙 널려 있으니까 분할 매수 하시면서 이 위기가 하루빨리 끝나고 인플레도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게 투자자의 정신건강에 좀 더 이로울 것 같다. 지금은 뭐 돈 벌 생각보다는 모아갈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 올리면 나락가나요? 라고 하시는데 0.5% 올린다고 나락은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분명히 시장에서 불만족스러운 매물 출회가 있겠죠. 불만족스러워. 왜냐면은 니들이 금리 많이 올려서 지금 채권시장 나락가고 그러면서 지금 은행주가 개박살이 났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1월 FOMC까지는 0.5%씩 올렸어요. 2월 FOMC에서 이미 우리는 12월 FOMC에서 0.5를 올리고 2월 FOMC에서 우리 얼마 올렸습니까? 0.25 올렸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0.25를 한 칸으로 계산을 때리는데 지금 금리 인상을 우리 지금 2칸 올리려고 그러다가 처음에 한 칸 올렸어. 전쟁 때문에. 그럼 2칸 올렸어. 2칸 올리다가 3칸 올렸지 그치? 2칸 올리다가 5월달에 3칸 올렸죠. 통수 맞았지. 그러고는 3칸 올렸어. 그러고는 3칸 올렸어. 그러고 3칸 올렸어. 그러고 3칸 올렸어. 이 새끼들이 지금 한 칸 플러스 3칸 플러스 3칸 플러스 3칸 플러스 3칸 그지? 이러면 3%, 3.25%, 3.75% 이렇게 올렸거든? 3, 3월, 5월, 6월, 7월, 그리고는 9월, 11월, 그지? 그리고는 12월에 2칸 올리고요. 그리고는 2월에 한 칸 올렸어. 그렇죠? 2월 1일이니까. 이렇게 한 칸 올렸거든? 그러고는 지금 3월에 얼마를 올리냐라는 건데, 야! 1, 3, 3, 3, 3, 3, 3, 3, 2, 1, 2? 1 아니, 이 행렬을 봐도 1이야, 여기는, 지금. 이게 법칙과 룰이 있는 거지. 물론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우옥 이러고는 인플레가 10월에 꺾였으니까 우옥 하다가 여기서 우옥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야 이거 다시 2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1이냐, 아니 은행 박사님이 0이냐 이러고 있는 중이야. 지금 몇 단 기어를 넣어야 되냐라고 고민은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이 기어가 누적이잖아. 누적돼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금리가. 이 누적의 영향으로 박살이 났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두 칸을 더 올려? 그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자만심이라는 거죠. 인플레를 때려잡기 위해서 은행 시스템이 지금 흔들흔들 하는데도 시장한테 내 살아있대 이러면서 이제 두 칸 올린대 이러면은 자 쳐맞는 거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0.25냐 지금 0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닉 티미리우스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시장 반응을 보고 시장의 상황을 보고는 0.25 아니면은 이게 금리 동결의 결정을 할 것 같다라고 주말에 올렸는데 지금 보면은 뭐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를 하고 그러면서 은행주에 대해서 약간은 온기가 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시장 반응 보니까 그래도 얘들 그래도 좀 위기 한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하네. 그럼 0.2 올리자. 올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걱정하는 펀드런이 터지면은 그러면은 뭐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지. 아무튼 요거는 아직까지 터진 거 아니니까 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저는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보기 잘라놓고 지금의 시장 포지션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